안녕하십니까. 안철수와 이준석이 국회에서 합당 실무팀과 함께 상견례를 하면서 합당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합에 속도를 내자는 데는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측에서 제대로 된 합당, 원칙 있는 합당을 하려면 당명을 바꾸어서 신설 합당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자 이준석이 좀 줍친거리면서 이준석이 원했던 합당 선언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회동 후에 당명 변경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지는 않겠다.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합당 이후 안철수 대표가 꿈꾸는 것과 과거 미래통합당 동지들이 생각했던 것을 포함하는 큰 범주의 당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합당의 대명제와 그 방향은 거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안철수의 제안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파악한 후에 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새로운 당명으로 가야 원칙 있는 합당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또한 지분 요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명을 바꾸어서 합당하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당명에 대한 또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합당을 해야 된다는 안철수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신설 합당에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며 또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당으로 합당을 할 때는 새로운 당명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는 100석이라는 큰 당이고 저쪽은 3석이라는 작은 당인데 어떻게 동등한 합당이 될 수 있겠느냐. 흡수통합이 흡수합당에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합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등 배려는 충분히 해주겠다. 이런 자세죠. 양측이 이처럼 국민의당의 원칙론과 국민의힘의 현실론이 계속 부딪히고 서로 자기들 고집만 한다면 합당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은 양측 모두에게 현 한국 전국 상황에서 득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며 전 국민이 또한 원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양측에서 합당은 분명히 약속도 했고 또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을 한다는 목표는 안철수와 이준석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최대 걸림돌은 당명의 변경, 이것으로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주 매우 멋진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CBS 라디오 대담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념을 떠나서 보수와 중도와 진보 그리고 민주당을 이탈한 계층까지 모두 아우르고 싶어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대권 승리, 대선 승리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하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윤석열의 생각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번 6월 말 7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 참여 방식을 밝힐 예정인데 국민의힘 입당이 될지 또는 제3의 텐트가 될지는 이동훈 대변인으로서는 자신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이름만으로 대선에 이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더 크게 이겨야 하며 압도적인 그야말로 전국적인 압도적인 승리, 정권교체 차원의 승리가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윤석열이 볼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릇이 너무 작다. 윤석열이 뛰어들어서 대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기에는 그 플랫폼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제1야당이라는 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는 하되 보수, 중도, 진보 또 탈민주당 전체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광대한 플랫폼, 즉 새로운 야당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측에서 본인이 직접 창당을 할 수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윤석열과 안철수가 최근에 두 사람이 그동안 모종의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차피 지금 수순상 국민의당과 또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이준석에게 합당을 하되 더 큰 플랫폼, 더 큰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안철수가 톡 이준석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안철수의 뜻이며 동시에 윤석열의 거대한 구상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 합당의 제안은 단순한 기싸움, 단순한 밀당이 아니다. 이겁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철석 연대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대선 구상과 또 정권 교체에 접근하는 방식과 철학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 생각이 아주 지독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석연대는 위대한 정치 동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만일 이준석이 이번에 받은 이 숙제를 잘 풀어내서 맞다. 바로 이거다. 신설합당. 이거야말로 새 시대를 자신이 원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다. 이 카드를 내가 받아서 나의 정치로 소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답을 찾아내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미래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석연대가 철석연대로 더 화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윈윈이다. 너희 좋고 매부 좋다. 마당 쓸고 돈 줍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간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도 확실히 부활을 해서 집권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2년 뒤 총선에서도 신설 합당된 야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윤석열과 안철수라는 확고부동한 대선 주자를 어떻게 원만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갖는가 못 갖는가 그거죠.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대표님 혹시 그 신설합당 카드가 윤석열 전 총장도 동의하신 겁니까? 뭐 이렇게 아둔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면 어하고 척하면 척이죠. 이런 정치적인 센스가 이준석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준석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힘의 최고위원들 또 중진, 초선 의원 등 모든 100여 명의 국힘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 숙제를 잘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또 일부 언론 또 정치 평론가들도 안철수가 이번에 던지고 윤석열이 받아쳐준 이 신설 합당의 이슈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눈과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판서를 크게 제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편 윤석열의 아주 절친인 이철우 연대 교수는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자신이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중도의 민심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윤석열의 어떤 넓은 스펙트럼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철우 교수와 또 이동훈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석열의 구상은 안철수의 신설 합당론과 매우 상통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석연대가 제안한 신설합당 제안을 국힘과 이준석이 무난히 풀어서 소화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 측에도 또 이준석에게도 대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 그리고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다 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이준석에게는 특히 엄청난 정치적인 성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치는 결국 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윤석열과 안철수
또 이준석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과 국민의힘이 신설합당론 숙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이준석은 최고위원회의에 올리고 또 의총 소집까지 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혼자 결정하기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순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합 야당의 당명을 국민 미래, 국민 행복, 국민 공정, 국민 상식 등등의 이름을 공모해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야권의 거대한 윈윈과 상생이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것은 이준석에게도 유익한 정치적인 성과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안철수가 던진 숙제를 이준석이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이준석과 한국 야당의 미래가 어떤 방향과 성과를 얻게 될지도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가 때로는 어리숙해 보여도 참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야당 대표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숙제를 던지고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며 동시에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이듯이 정치 또한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의 좌절과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보여준 문정권을 꺾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는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의 케미, 조화 이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고맙습니다.